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이후에 시장이 지금 패닉 셀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의 곳곳에 주 핵심 지역에 수도권 외곽은 이제 거의 전멸됐고, 수도권 핵심지가 잘 뱉었거든요. 유래도 잘 버텼고, 그러다가 11월, 12월 들어서면서 과천, 하남, 광명 다 무너지고, 마곡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듯이 서대문구도 무너지고 있고, 난가자 뉴타운도 가재울 뉴타운도 한 3억씩 빠지고, 심지어는 5억씩. 서울의 중심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지는 제가 2주 동안 볼 때는 잘 버텼거든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을 잘 보셔야 돼. 어떤 기사냐면, 규제 완화를 하니까 급매물들이 소화가 돼서 호가가 또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이제 잠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 데는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가 있고, 그 대기 매수세가 소화가 되면 또 매물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외환 위기급보다 더 강한 하방 압력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방 압력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계속 뉴스를 다음 주에 어떤 급매물들이 나오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보세요. 어떻게 11억 가던 게 8억을 찍고, 그 다음에 8억에서 어떻게 3억을 찍냐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팔린다는 거잖아. 11억 가던 게 8억 하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8억에 안 팔리는 거야. 한 두 개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5억 5천에 집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야. 시장이 버블이 거치고 있다라는 거야.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는 비정상화 과정에서 버블로, 대출로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야. 자,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갭 투자하고, 또 많은 투기 세력들이 펌프질을 하고, 그래서 영끌 세대들이 20년, 21년에 그 80%, 90% 신용대출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집값을 걷어 올렸는데, 너무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그걸 다 토해내고 있더라. 정상화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로, 본질 가치인 전세가율로 결국은 회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계속 짚어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강남이다. 강남 37%, 44%의 전세가율이다. 그러면 강남은 그래도 입지 가치가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어느 정도 전세가율, 낮은 전세가율은 유지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과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5년까지 출창 전세가율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강남도. 그래서 강남도 80%까지 갔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건 뭐냐면, 주택을 선택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이냐,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매매로 사는 것이 유리할 거냐. 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매매로 사도 고금리를 지불하고 차익이 날 수가 없는 가격대이고, 지금 전세로도 비싼 전세는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은 전세로 지금은 수요자가 몰려가는 시장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매매는 안 되고 전세가도 못 오르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버블이 생긴 후유증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깡통 전세편을 방송해드렸고요. 이틀 전인가. 그리고 어젠가는 제가 대전을 해드렸어요. 이거 심각하구나, 상황이. 여러분, 인천의 30%가 깡통 전세야. 30%가. 이건 통계가 나온 거야. 나머지 30%는 깡통 전세로 넘어가기 임계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조만간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60%가 깡통 전세라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갭 투자들이 이 인천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대전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대전도 어제 방송했듯이 대전도 30% 이상, 특히 썩다리 아파트들이 갭이 적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세 갭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화곡동 빌라에서 그 전문적인 전세 사기꾼들도 문제가 있지만 무피 풀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방, 인천, 수원, 전국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숫자는 전세 사기꾼에 비할 수 없는 숫자야.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집안에 한 명 갭 투자가 없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갭 투자들이 많았어. 많은 학원들이 생기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들이 한 30% 정도만, 지금 현재는 한 30% 되는 것 같고, 앞으로 50%까지 깡통 전세가 나온다고 하면 역전세 대란 현상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빼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격들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속도가 있고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억 갔던 게 8억 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에 3억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8억 가던 게 5억 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제가 유래에서도 봤지만 유래도 잘 버텼는데 유래도 6억, 7억씩 떨어지잖아. 그거는 뭔가 시장이 뭔가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야. 뭔가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고금리에 빵꾸가 났다든지 갭 투자가 보증금을 못 빼줘서 다른 주택을 팔고 있다든지 그런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금리 상황은 상당 기간 고금리로 간다는 게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고 대표적인 헤지펀드들, 구루들이 한 얘기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로 간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과거의 가격으로 정상화되면서 잃어버린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길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피고 있어요? 예금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다 은행으로 들어가잖아. 5% 금리로. 여러분 5% 금리면 대한민국 어느 부동산도 지금 그 금리를 이길 수가 없어. 3%도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하락기인데 누가 부동산을 사냐고. 근데 5%를 줘.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리 조정을 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은행에서 5% 가던 금리가 3% 예금 금리로 떨어졌고 주담보금리는 6%에서 8%로 올렸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급하게 예금 금리를 내려서 그 돈들이 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서 급매물들을 사서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로 집을 사지 말아라. 지금은 완전히 떨어지는 칼날이다 라는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수원시장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수원의 전반적인 걸 보겠지만 수원시장에서도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수원은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세거든요. 자, 그러면서 수원에도 깡통 전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수원에서 또 터지기 시작하면 수원 같은 경우도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제 생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 부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자살하거나 그러시는 분도 나와요, 이제. 예? 아직은 안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 들어요. 자, 일단은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원천동의 원천 주공 아파트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재건축 한다고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아파트예요. 자, 이런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 낡았죠. 자, 이런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183%. 자, 이걸 얼마에 이제 연끌하시는 분들이 사셨나 보면은 4억 한 5천 정도에 사셨어요. 4억 7천까지 갔고. 자, 최근에도 4억 5천을 찍었어요. 5월 달에. 그리고 4억 1천까지 찍었어요.
자, 전세는 1억 6천. 자, 이거 뭐 아파트 공짜로 주지 않겠죠? 25평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최소한 1억 5천, 뭐 2억은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적률이 188%니까 한 2억은 내야 된단 말이야. 25평을 받으면. 그러면 6억이야. 자, 여기가 뭐 대단한 입지는 아니죠. 대단한 입지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평범한 입지. 조금 뭐 아주 나쁜 입지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입지예요. 자, 여기에 25평을 6억에 받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4억에. 자,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급등기에 굉장히 그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등기에 다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야. 4억 5천 이상의. 뭐 미래의 아파트 가격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가격이 조정할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물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억 이하도 준신축급, 신축급 아파트 사잖아요. 그럼 그거 사면 되지.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급등기에 재건축, 재개발을 사신 분들이 아마도 가장 크게 피해를 봤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전에 사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풀로 주시고 사신 거야. 그 프리미엄이 풀로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자, 여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권선동의 수원시청역 SK뷰예요. 이게 6억 9천을 갖고, 자, 평상시에 3억 6천 하던 것이 2배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한 4억 7천 5백. 그러니까 대략 한 2억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전세가가 최고가가 5억을 찍었어요. 5억. 4억 9천 정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4억 5천 뭐 그렇게 찍었어요. 최고 고가일 때. 자, 현재는 전세가가 3억 8천인데, 자, 이것도 거의 깡통에 가까웠죠. 자, 이런 아파트가 꽤 많더라는 거야. 꽤 많더라. 권선자이 SK. 자, 권선자이를 보시죠. 권선자이 보시면 이 아파트도 이건 7억 2천 가던 게 5억 갔으니까 2억 2,500이 빠졌어요. 2011년도형. 자, 역시 전세가가 4억 9,500까지 갔어요. 현재는 전세가가 3억 8천이고, 자, 역시 4억 8천을 찍었죠. 이것도 깡통에 근접을 했거나 깡통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수원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원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었어요. 자, 어느 정도로 붙어 있었냐면 90%대까지 붙어 있었어. 85%에서 90%대까지 붙어 있었다. 조금 느슨할 때가 뭐 75%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85%야. 그러면, 수원은 사람들이 별로 매매를 안 하는구나, 평상시에. 예? 왜 그러면 여기는 뭐 공급량이 충분한 지역이니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뭐,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한계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결국은 전세가율이 85%는 가야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격이 벌어졌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투기 수요, 실수요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기간 동안엔, 투자로 들어가야지. 전세를 살 바에는 매매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잠재적 수요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새 아파트 받아야지, 이 아파트를 이 정도 갭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율이 85% 이상 올 때 사시라는 얘기야. 결국은 지금은 5억이잖아요. 자, 5억인데, 만약에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금리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 매매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전세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멈추는 거고. 자, 그렇게 어떤, 상황, 그렇게 가격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7억 한 2천에서 지금 뭐 5억 떨어져도 전세가율이 62%야. 현재는 살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싸다고 사는 거야, 이게. 자, 보시면 뭐 6억 5천 가던 게 4억 7, 8천 가니까 싸다 하고 사시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도 다 물린 거라는 거야, 제 얘기는. 자, 여기 메탄동 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보죠. 2006년 도형인데
이거 최고가가 7억 7,800이에요. 이 수원이 얼마나 많이 급등을 했냐면 신축급은 뭐 9억까지 급등했고 여기는 이건 신축급이 아니잖아요. 그냥 18년 차니까 구축급이란 말이야. 구축급도 한 7억 중반대까지 간 거야.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한 3억 8천 가던 게 전세가율이 85% 가던 게 급등을 해서 전세가율이 52%까지 간 거야. 자, 지금 얼마예요? 4억 9,500. 그죠? 그대로 떨어지잖아. 제가 얘기했죠. 지방은 결국은 전세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세가율이 78%야. 그죠? 85%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억 7,800인데, 4억 9,500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74.7%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85% 정도 되면 사라. 아직도 멀었죠? 자, 아직도 멀었어요. 자, 4억 8천, 4억 9,500. 자, 이제 이게 가격이 되잖아. 자, 직거래로 4억 5천을 찍고, 뭐 직거래 됐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직거래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전세가가 최고가가 4억 8,500까지 갔어요. 역전세가 났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때 7억 8천에 이때 연끌에서 들어갈 때 이때 투자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래의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굳이 막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가구 정도는 이렇게 나중에 들어올 걸 전제로 갭 투자를 했어. 그래서 4억 8천에 넣어놨어. 근데 지금 전세가 3억 8천이잖아. 1억을 빼줘야 되잖아. 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자, 그리고 그 뒤로 보세요. 4월달, 5월달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들어간 거야. 물렸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함부로 들어가면. 자, 이분들 얼마나 물렸어요? 지금 2억을 물렸잖아. 2억. 조심하셔야 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집을 사러 들어가시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억 8천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 이 가격 오니까 그냥 사는 거야. 나는 비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이 정도면 싸다고 사는 거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자,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이 있어. 뭐 저희같이 완전히 저희는 뭐 완전히 뭐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밑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코치 받고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이 정도면 싼 거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용감한 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또 하나 보시죠. 여기 우만주공도 유명한 아파트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세가율이 한 60%가, 시장이 평범할 때도 60%였어. 근데 최고점은 가니까 23%까지 갔어. 7억 1,800까지 갔네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 찍지는 않았네요. 6억대 좀 거래되고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자, 이것도 재건축 된다고 사셨겠죠? 뭐 이거 용적률은 나오진 않는데, 뭐 용적률이 작지는 않겠는데. 용적률이 낮아 보이진 않죠. 별로 재건축 사업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7억에 샀다. 이거 완전히 뭐 역사적 꼭지가 됐죠. 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끼니까 바로 빠지죠. 그죠? 뭐 이건 뭐 4억 5천에 살 가격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억 5천에 살 가격도 아니고 결국은 뭐 2억 중반대, 2억 후반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분도 물린 거야. 자, 이분도 물린 거야. 12월 2일, 3일 얼마 안 됐죠? 이분도 물린 거야. 자, 이런 분도 물린 거야. 7억 8천이니까 한 2억 5천 빠졌어. 싸네 하고 샀지만은 이분도 물린 거야.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데도 결국은 재건축돼서 25평 아파트를 받는 건데 내가 8억 주고 25평 아파트를 받는 거야. 자, 5억, 6억에 사시고 동서원 우만동의 월드 메리디앙 보시죠.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자, 8억 5천 가던 게 5억 7천 5백 빠졌어요. 그죠? 뭐 거의 2억 7, 8천 정도 빠졌죠. 자, 전세가를 보시죠.
현재 전세가는 3억 7천 65%죠. 자, 과거의 전세가율을 보세요. 수원은 한 85%는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 가격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최소한 전세가율이 85% 이전까지는 수원의 매수자들은 아파트 살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지 않겠냐? 그 전에 그럴 일은 절대로 오히려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지역에 공급량이 모자르거나 적은 자본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예? 85%가 아니라 90% 이상 돼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지역들은. 응?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요즘 사실상 그 지방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 소위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어. 서울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머리와 눈이 서울 수도권에 달려 있어. 그리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강남에 시선이 달려 있어요. 제가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강남편을 만들면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강남이 더 떨어지면 강남을 더 사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이런 지역은 아예 관심이 없어. 응? 옛날에 시장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평상시에 시장이 되면 시장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리 잡고 평상시에 시장이 되면은 이런 시장은 거래가 아주 그 보수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수적인 가격에서 그냥 실수요자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매매로 사는 게 낫다 하고 거래가 되는 거야. 그 기준이 85%란 얘기야. 인계동의 성경 3차예요. 이게 최고 전세가가 3억 5백이에요. 현재 전세가는 2억 3천. 많이 떨어졌죠. 전세 가격이. 3억 9,400이에요. 2억 2,500에서 3억 9,400까지 간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샀나 보시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영끌에서. 영끌보다는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셌잖아요. 그죠? 전세가율 세게 놓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매매가가 3억이야. 한 9천만 원 빠졌죠. 전세는 3억에도 들어갔어. 3억에도 넘게 들어갔어. 자, 이런 아파트가 이제 역전세가 난 거예요. 자, 이 아파트도 보시죠. 메탄주공 그린빌 2단지. 자, 이게 최고가가 5억 5천. 바닥에 있을 때가 한 3억 초반대. 자, 5억 5천, 한 2억 한 3천 정도 올라갔죠. 그러다가 4억 2천, 한 1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자, 전세가는 지금 현재는 4억이에요. 4억인데 최고 전세가를 쳤을 때가 4억 3천까지 갔죠. 4억 3천까지 가고 4억 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역전세 갖고 역전세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죠? 역전세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다. 그나마 이제 이거는 전세 가격이 4억대를 유지해 주니까 가격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죠? 전세는 4억대를 버티고 있으면 4억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 아파트 보시죠. 권선자의 이편한 세상. 자, 이것도 최고가가 7억 2,500 같네요. 자, 7억 2,500 같고 바닥이 한 4억 3천 정도. 자, 현재는 5억, 한 2억 2,500이 떨어졌어요. 자, 그 밑에 4억 7,800, 4억 8천을 찍었죠. 자, 이 연끌했을 때가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7억대 거래 많이 됐죠. 이때 연끌해서 많이 들어왔죠. 자, 이것도, 현재가 4억 7,800까지 찍었으니까, 전세도 최고 찍은 게 4억 7,800, 600 정도 찍었으니까, 깡통 전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락했죠. 자, 이렇게 깡통 전세로 있던 아파트, 깡통 전세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또 보여주네요. 자, 이 아파트도 보시죠. 권선동 운암 1차. 자, 최고가가 4억 5천 가던 게 2억 9천을 찍었어요. 직거래로. 그리고 3억 5천 찍고. 자, 전세가가 최고였을 때가 3억 정도. 자, 이것도 직거래 기준으로는 깡통이 낮고, 현재는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깡통 전세 위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겁나니까. 자, 이 아파트 보시죠. 망포동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2019년 신축급이에요. 이거는 10억 5천까지 갔네요. 거품이었죠. 수원에, 그러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 6억 5천이에요. 6억 5천. 3억 5천이 빠졌어요. 자, 수원의 아파트 가격은 6억대로, 조금 이제 신축급의 아파트는 6억대로 떨어졌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6억대의 아파트가 적정 가격인가는 서울에 있는 6억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보시면 돼. 서울에 가까운 6억대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냐? 이걸 사는 게 낫겠냐에 따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6억대 아파트가 괜찮다, 입지가. 그러면 이건 비싼 거야.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쓰겠죠. 그리고 또 전세가율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전세는 한 4억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신축급이니까. 근데 63%야. 수원은 평균 전세가율이 80%는 가야 된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죠. 5억대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 5억대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여기도 전세가 7억 5천 갔어. 그죠? 한참 갈 땐 7억 5천 갔어. 6억 5천 매매가 깡통 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망포동의 아이파크. 역시 전세가 한 4억 한 6천 정도 자, 수원에서 또 인기 있는 영통구죠. 자, 영통구도 봐야 되겠죠. 얼마나 가격이 급락했는지. 자, 영통구도 인기가 있는데 여기도 전세가율이 거의 99%까지 갔어. 자, 아파트가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야. 그냥 여기는 그 애들 키울 때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얼마까지 갔어요? 5억 4천에 갔어요. 2억 9,500까지 떨어졌어요. 제자리로 온다. 여러분, 뜨거웠던 시절이 지나가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이렇게 뜨거울 때는 사는 거 아니야. 주식이랑 부동산은.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아예 캡처를 떠놓고, 부동산과 주식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이거 얼마 떨어졌어요? 2억 6천이 떨어졌어. 자, 이거 최고 전세가가, 자, 이거 뭐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억 750을 찍었어. 자, 이것도 깡통 났잖아요. 그죠? 2억 9,500을 찍었으니까 깡통 났잖아요. 영통구에서도 깡통이 났다. 여러분, 이런 데도 갭 투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갭 투자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자, 보시죠. 특이한 사례 같아서 한번 자, 이렇게 영끌에서 5억대 5억대 많이 들어갔잖아요. 4억 후반부터 5억대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2022년도에 급락을 했어요. 여기는 2020년도에 급락을 해서 막 3억 4천 12월 달에 엄청 거래됐어요. 이건 이제 실수요자가 들어왔겠죠. 그죠? 실수요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던지, 자,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어쨌든 학군 지역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직까지 전세가율이 63.4%잖아. 그죠? 여기는 뭐 80%는 가야 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도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은 그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비싸게 산 거다. 자, 이분들이 이제 무슨 환상을 가지고 샀냐면, 자, 이 환상을 보고 산 거야. 5억 4천. 자, 그러니까 3억에 샀는데 뭐 4억 4천은 4억 4천에 팔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실수요가 들어왔거나, 뭐 실수요는 여기서 조금 빠지더라도 괜찮아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가치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애들을 키우고. 그러나 투자로 들어가는 건 또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거 사업 가면 또 안 사죠.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어차피 전세가율이 80%까지 떨어질 아파트니까. 근데 여기가 전세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얘기가 틀려질 수는 있지만, 자, 여기도 역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고, 5억 5천 가던 게 11월, 12월에 엄청나게 거래가 됐어요. 3억대, 3억 중반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투자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다 급매로 날리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통구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소형평수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실수요가 샀다고보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거야. 투자자들이. 자, 그러나 매우 긴 기간 동안의 정체. 자, 이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 밑에서 더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 먹을 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34평 한번 보시죠. 32평 영통구에 8억 500 가던 게 한 3억 정도 떨어졌어요. 5억까지 찍었어요. 한 3억 3천 정도, 63%. 전세도 최고점은 5억을 찍었어요. 이제 이것도 거의 깡통에 가까웠고. 자, 이것도 결국은 여기 보세요. 이것도 보면 뭐 갭이 없어. 거의 뭐 92% 갭이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갭이 있을 때가 82%야. 자,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5억이 아니라는 거죠. 1997년도에 아파트. 그죠?
5억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뭐 서울에 가면 뭐 검단에 가도 뭐 4억 초반대만 사는데 뭐 이거 사겠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수원이에요. 특히 영통구. 영통구의 가격이 급락한 게 보이죠? 왜 급락을 했냐? 말 그대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예요. 자, 여기도 9억 4천. 1998년도에 아파트를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9억 4천에 샀다. 다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엔 다 미친 거였어요. 한마디로 다 미친 거였다. 그냥 다 눈이 멀었었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6억 7천을 갖고 다 미친 거예요. 이거 전세 6억 7천에 갈 아파트가 아니죠. 다 전세고 매매고 다 버블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전세가 3억 4천. 전세도 반토막 났어요. 저금리에 전부 다 미쳤더라. 자, 이 아파트도 깡통이 났죠. 깡통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영통 풍림 아이원 3차 보시죠. 자, 여기도 자, 보시면은 6억 5천. 자, 2002년도형 아파트. 자, 3억에서 6억 5천. 2배 갔죠? 자, 보시죠. 이게 가격이 2억 8천 뭐 하던 게 전세 가격이 얼마나 이 저금리 유동성에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나마 이제 영통구는 11월, 12월에 투기로 들어갔던 급매물들이 막 나오는 거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걸 또 다른 투자자가 받아줬거나 실수요자가 받아줬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가율이 85%가 가는 도시이다. 자,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이런 구간. 계속 장기간의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섣불리 투자하시거나 뭐 섣불리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 아직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에서 급매물들이 쏟아지는 게 보였죠? 보였어요.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지방에서 깡통 전세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대전에서 봤고, 수원에서 봤고, 인천에서 봤고. 자,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주택시장은 엄청난 이제 중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충격이 결국은 서울 핵심지까지 몰아닥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